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르사츠 공동 창업자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분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사츠에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제 건축, 특히 이제 내진 설계를 학부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기술경영 경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 따고 이제 박사 수료 후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에르사츠의 공동 창업자로 CTO 역할을 맡고 있고요. 공동 창업자인 최재원 형하고 같은 대학을 졸업을 해서 저는 같은 나고야 공업대학에서 대학원까지 하고 이제 일본의 안도타다오 사무소 계열인 그 노이즈 아키텍츠라는 데서 3년 조금 넘게 실무를 하고 이렇게 에르사츠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에르사츠에서 이제 올라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주시려고 나왔는데 이 소개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CTO님, 노이즈 아키텍처에서 일하셨던 CTO님의 포트폴리오도 좀 엿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선 올라 다시 PPT로 넘어가서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올라라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디지트 TV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특성상 이런 가상 건축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웹 GL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 웹 기반의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해서 이런 건축물을 가상 공간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뭐 도면이라든지 뭐 3D 모델링이라든지 지어지기 전에 어떤 건축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공간인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조감도 모드로 주변이 이제 어떤 지역인지라든지 이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선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모드로 전환을 해서 1인칭 시점에서 건물의 내부라든지 그런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 같은 게 빛 표현도 그렇고 꽤나 사실적이네요. 게임 엔진에서 이제 그 PBR 마테리얼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이 콘크리트 같은 재질이 그 PBR 마테리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 건축을 만드는 거를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냐면요. 이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경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공자고 이제 건축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건축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시공이 되느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없지만 건축주분들께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또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도면을 봐도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다라거나 여기에 이런 거를 넣고 싶고 이제 여기 재질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면화돼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받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로 그런 경향을 만들어내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시공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집이 지어져 버리고 있는데 이미 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으려면 더 어떻게 금액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거를 수정을 하는 거를 포기해 버리시고 그냥 사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상 콘텐츠를 통해서 지어지기 전에 이게 어떤 집인지 미리 경험을 해보고 지을 수 있다면 그래서 건축주와 시공자와 설계사가 이런 집을 짓게 될 겁니다 라는 합의를 만들어 놓고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건축주분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살게 될 집을 이제 짓는 거에 대한 의견을 더 자세하게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건물을 짓는 경험이 그런 두렵고 어려운 경험이 아니라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런 경험으로 바뀔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그래서 메인으로 무기가 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가상 공간에 있는 건축이지만요. 처음에 건축주분들이 저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어떤 건축가와 얘기하면 좋을지에서부터 어떤 시공사를 고르면 좋을지 또 이 건축사가 그린 도면과 뭐 스케치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모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저희가
이런 컨텐츠로 변화를 시켜서 보여드려서 저희가 관리하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냥 3D 모델링이 있으면 이거를 VR 웹에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시공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과정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업체라고 봐도 되나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짓기 전에 뭐 철거가 필요하냐 안 하냐, 뭐 땅은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런 시작에서부터 다 짓고 나서 이런 결함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저희가 다 집을 짓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건물을 지어본 분이 계시다라던가 뭐 건축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아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에게 여쭤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다 옆에서 그런 역할이 돼서 같이 도와드리는 거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은 그런 모델링이나 도면이 있을 때 그런 VR 공간 속에 가상 공간 속에 건축을 만들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비중이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 회사 이름이 온라인 게 온라이트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의 줄임말인가요? 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 올라간다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럴 때 올라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행위를 다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온라이드미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 컨셉이 녹색인 거는 그냥 이유가 있을까요? 녹색인 거는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의미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션 자체가 행복한 건축의 방식을 만듭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색깔이 뭘까라는 거를 이제 저희 디자이너분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초록색이 되게 약간 행복함, 안정감 이런 거를 동시에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녹색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매핑도 넣어야 되고 웹에다 태우고 하는 이 작업이 모델링 다 끝난 상태에서 요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규모라면요. 이제 그냥 2D 도면만 받아가지고 진짜 이제 CAD 도면 받아가지고 이제 모델링하는 기간을 보통 이제 저희 목표로 잡는 건 한 3일에서 4일 잡습니다, 사실. 모델링 자체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게임화하는 단계를 하루 정도 잡아서 목표를 일주일로 잡고는 있는데요. 엄청 이게 빠른데? 사실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요. 예. 여기 링크가 3개 있는데 3개 링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이 3개를 꼽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올라 홈페이지는 저희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캠프라는 곳은 이제 VC입니다. 벤처 캐피탈 액셀러레이터 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라는 곳이 이제 어떤 데인지도 잠깐 말씀드려야 얘네가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했구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참가하고 있는 게 스프링 캠프에서 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캠프파이어라는 이제 이름으로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들어가 놨거든요. 일단 스프링 캠프부터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 캠프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의 집 여기 초기 투자자거든요. 이제 수아랩이라는 나스닥에 이제 상장사에 팔렸던 되게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도 여기 다 초기 투자자들이고요. 여기 스프링 캠프가 네이버 계열사인 스노우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곳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곳에서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고 초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뽑아줬다라는 게 약간 초기 시작할 때 약간 장점이 많이 되더라고요. 남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게 이제 캠프파이어라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사기입니다. 야구는 1년에 2개씩 뽑아가지고 저희가 사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프링 살롱이라는 여기 스프링 캠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2월달에 7천만 원을 투자를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4개월 동안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고 매번 이제 3주마다 한 번씩 마일스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제 다 데모데이까지 끝났을 때 얼마를 더 투자를 할 건지가 이제 매번 이제 등수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 후속 투자를 받는 이런 방식의 이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막 소개하려고 가깝다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투자자가 우리를 지금 투자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애초에 만약에 창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디 외부 투자를 받아서 시작하고 싶을 텐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제 막 졸업했을 거나 이제 졸업 예정자이거나 학생일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거를 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웹사이트가 있다거나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에르사츠를 설립하게 됐는지 먼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은, 스프링 캠프에 계신 이제 심사역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내가 창업을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우리 회사 안에 우리가 자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한번 너가 아이템도 찾아보고 팀원도 한번 같이 찾아봐라 라는 식의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우리 VC나 이런 계열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막 인터넷 찾는 것보다도 한번 어떤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VC가 처음에 어떻게 창업을 시작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는 건가요? 예. 벤처 캐피탈 초기 창업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은 꽤 나오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예. 학교에 있는 창업 지원단에 가서 물어보면은 근처 학교 주변에 있는 VC랑도 되게 연결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다 소개도 시켜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K-스타트업 아시죠? K-스타트업. 예. 전 여기밖에 몰라가지고 여기를 항상 추천하거든요.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이제 좋긴 한데 이제 국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VC나 돈을 투자해주는 회사에서 돈을 받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VC들은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국가 지원 아. 사업들이 뜨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지원 사업에 내가 예비로 등록해서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바로 이제 VC랑 연결돼가지고 초기 지원금을 받고 지분을 어느 정도 내준 다음에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로 치면 VC한테 투자받는 게 훨씬 어렵죠.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는 진짜 운이 좋게 너무 저희 기술이라든지 저희 둘을 좋게 봐가지고 바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어요. 뭐가 더 어렵다. 당연히 더 어려운 것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인가봐요. 제가 한번 갔었던 그건 맞죠? 지금 현재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저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봤을 때 화면에서 왼쪽이 이제 저랑 스윙스 아닌가요? 종종 듣습니다. CTO 제 후배 같이 저랑 공동 창업한 접니다. 동생이고 그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컨텐츠 디자이너라고 저희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건축과 다니고 있으면서 저희랑 같이 이제 모델링 작업이라든지 이제 컨텐츠 만드는 작업을 하는 친구고 여기 제 옆에 이제 핑크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UX UI 디자인부터 저희 총괄 디자인을 전부 다 해주고 계시는 분이고 그 옆에 이제 두 분도 이제 컨텐츠 저희 이제 VR 건축을 만드는 이제 이분들도 다 서울대 건축과에서 학생들입니다 현재. 오늘 컨텐츠 만드는 세 분은 아직 학생이고 회사 보니까 그 회의실도 있던데 회의실은 예약하고 쓰는 건가요? 예 거기가 공용 사무실이다 보니까 구글 시트에다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캠프파이어라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5명을 뽑거든요 한 기수에. 이번에는 5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5팀이 한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5팀끼리 서로 약간 뭐 네트워킹 파티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예 서로 이제 공유하죠. 이제 경석이 같은 경우는 개발하다가 이제 조금 모르는가 진짜요? 들어가 있으면은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렇게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20대가 더 많나요? 아니면 회사를 좀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이 더 많나요? 이 스프링 캠프라는 곳이 서울대 입구역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이제 서울대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저희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나? 이거 5팀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되게 20 초반이요? 예 지원받아서 창업 많이 합니다. 5팀 중에 2팀은 학생으로 구성돼 있고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 에르사츠인 거고 예 마치 그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회사가 버킷플레이스인 것처럼 에르사차 회사 이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이름이 온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우리 창업하자 우리 팀 만들자 했을 때 이름을 뭘로 할까 그때 고민할 시기만 했어도 저희가 딱 건축으로만 하자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가상 공간에 활용한 어떠한 곳이 많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를 하면서 저희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에르사츠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CTO 경석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는데 독일어로 대용품, 대체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그렇고 저희 아이템이 어떤 아까 보여드린 컨텐츠처럼 이런 그 가상 공간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작년 제가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팀을 짜고 하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쯤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코로나 사태가 엄청 나가지고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전시회 같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경향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지만 그거의 대체제로서 가상 공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시작된 게 이제 저희 팀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체제라는 뜻으로 이제 에르사츠라는 그런 이름을 했던 것 같아요. 로고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외주 이 에르사츠는 외주셨고요. 아, 그래요? 이 올라는 저희 아까 아, UX UI 총괄 디자이너님께서 올라는 했습니다. 두 개 다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바코드 같은 어떤 디지털적인 그런 이미지랑 이것들이 꺾여 있어서 어떤 3차원 공간을 느끼잖아요. 아, 네, 약간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로고랑 비슷한. 아, 그래요? 예, 우리 디지털 로고도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아, 네. 3차원 공간. 하는 게 이제 그 관심 있는 게 비슷하다 보니 아, 맞아요. 컨셉적으로 그렇게 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저 디지털 로고는 지금 고영준라고 있는데 그분이 만들어줬습니다. 그 친구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에르사츠 시절에 했던 프로젝트들인데, 저기 보시면 이 패스파인더라고 저희가 들어와서 맨 처음 했던 프로젝트인데, 서울대 미대 학생들의 과제전을 원래 오프라인에서 매년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게임 공간 속에 그 전시회를 만들어 놓고 가상 공간에서 가상 전시회를 여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지금 사진이 좀 작기는 한데, 어떤 조소 작품, 뭐 입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3D 스캐너를 가지고 스캔을 해서 이게 실제네요. 이게 실제 동상이고 그걸 3D 스캔을 해서 가상 공간에 이렇게 옮겨 놓는다든지, 어떤 그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품질 스캔을 해서 네, 벽에 걸어 놓는다든지. VR로 만든 게 요거죠? 네네. 언리얼 엔진으로 네. 아, 나오네요. 나오긴 하네요, 다행히. 네.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같은 것들을, 작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내장 그래픽이라 조금 깨지긴 하는데. 이거 사실 지금 LG 그램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7년도인가? 17년도인가 18년도에 산 거라서 좀 퀄리티가. 원래 이거 그러니까 퀄리티가 지금 로드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텍스처가. 네, 이게 참고로 인텔 내장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예 안 켜질 줄 알았는데 켜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상 작품이 있는 분들은 오.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또 이제 실제 공간이라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전시라던가 이런 거는 구현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아니면 실제 공간에서 전시하기 어려운 이런 완전 대규모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버린다든지, 신기하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퍼포먼스 작품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에르사츠로서 저희가 활동을 할 때는 건축사 분들하고 만나서, 저희가 또 배경이 건축 학생 출신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건축사 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그 건물을 구현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에르사츠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이게 이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그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화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어디 서버에 올려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셨다시피 이게 뭐 PC 사양이 뭐 윈도우즈라서 열리면 그나마 다행이고, 또 디자인 하시는 미대생 분들은 제 컴퓨터는 맥인데 안 열려요 막 이러기도 하고, 뭐 누구는 인터넷이 느려서 뭐 1기가 2기가 되는 이거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친구한테 공유를 하고 싶은데 다운로드 용량이 너무 커서 이렇게 쉽게 공유할 수가 없어요. 뭐 핸드폰에서도 열리지가 않고요.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가상 공간이지만 되도록 많은 분들과 보편적으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웹 기반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콘텐츠처럼 최대한 고품질의 웹GL 콘텐츠를 만듦으로써 이제 링크만 이렇게 보내면 그 링크를 딱 누르면 이제 핸드폰이 됐든 뭐 태블릿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이런 3D 가상 공간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그게 또 올라 서비스랑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건축주 분들도
뭐 다운로드 받아서 뭐 실행시키시고 뭐 사전에 설치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하셔야 저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건축주분들 비전문가분들도 그 링크만 딱 들어가서 보면 건축을 잘 모르고 이런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쉽게 저희 콘텐츠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조정을 해서 올라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또 대표님과 CTO님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컨택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해봤는데 바로 이렇게 저희의 VR 건축이라든지 이제 서비스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디지트 TV에 다시 한번 감사의 네, 말씀드립니다. 저도 같은 얘기인데 제가 일본에서 제가 2009년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라이노는 많이 썼지만 그래스호퍼에 관해서 주변에 관심이 없다든지 해서 뭐 구글을 통해서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 건축계의 그런 학생이 됐건 실무자가 됐건 커뮤니티를 이루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가상 공간이라는 거를 메인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디지트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도 어떤 그런 디지털 건축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정보 교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